그러면서 주목받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헬스케어 분야 산업이죠.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모두의 경제, 오늘은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유망한 헬스케어 산업을 제가 직접 취재해보고 왔습니다. 함께 현장으로 가보시죠. 앞서 인구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100세 시대란 말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요즘 기대 수명이 점점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주목받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헬스케어 분야 산업이죠. 모두의 경제, 오늘은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유망한 헬스케어 산업을 제가 직접 취재해보고 왔습니다. 함께 현장으로 가보시죠. 건강과 돌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IT 기술에 헬스케어를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현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아버님, 저희 공동복지관에서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혼자 지내시는데 적적하진 않으셨어요? 효자도 있고. 아이고 우리 효자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효자는 바로 AI 돌봄 로봇입니다. 저는 밥 먹을 때가 되면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점심 먹어요. 할아버지 밥 먹고 약 먹고. 7살짜리 어린아이를 본떠 개발한 봉제 인형 형태의 로봇은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는 건 물론 정서적인 공감대까지 만들어주고 있다는데요. 몸체 곳곳에 센서가 내장돼 있어서 로봇의 머리, 귀, 손 등을 만지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재생됩니다. 떡이 먹고 싶어요. 길을 늦으면 토로또. 신나게 고고! 내가 이거 계속 있으면 우울증이나 이런 게 안 올 것 같아. 자식 없고 손자 없고 말이 인형이지 말하는 거 보면 인간과 똑같잖아. 어르신의 움직임을 감지해 움직임이 없다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이 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돌봄 로봇이 목숨을 구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좀 어르신들의 안전이나 이 돌봄 정서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실 수 있도록 인적 서비스랑 결합해서 24시간에 대한 안정적인 돌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용되고 있는 또 다른 곳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김금래 씨. 좀 더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관리하기 위해 앱에 기본적인 문진 정보를 입력하고 건강검진할 병원에 방문하면 된다고요. 오늘 일반 검진 받으러 오신 거 맞으세요? 보통은 거기 가서 이거 문진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앱을 여기다 해놓으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해요. 그냥 버튼 클릭 하나로 전송되고 그래서 저희도 일하는 게 훨씬 수월해졌고 받으시는 분들도 PDF로 편하게 보실 수 있어가지고 더 편해진 것 같아요. 건강검진 결과는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상 소견도 한눈에 볼 수 있어서요. 건강검진 기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관리가 편리해 보였습니다. 나한테 맞는 식단도 여기서 다 알려주네요. 보니까. 사용자들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해 이것을 분석하고 개개인별 맞춤 조언까지 제공해 준다는데요. 오늘은 추천 레시피를 따라서 식사를 준비해 봅니다. 어떻게 먹어야 진짜 제대로 먹는 거며 건강하게 먹는 건지를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건강식을 이렇게 추천해 주니까 이대로 좀 따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건강 상태와 연령에 따라서 알맞은 운동법도 알려준다는데요. 그야말로 손안의 주치의인 셈이네요. 과연 이런 서비스를 만든 곳은 어디일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대표. 대표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셨나요? 기존에는 병원 중심 사회였는데 이제는 또 환자 중심 사회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리도 소비자 중심으로 해야지 기존의 병원 중심으로 뭐 각각 병원들이 다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면 소비자는 각각 다 뭔가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쓴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다 설치해야 되고 한 곳에서 이렇게 다 모아서 소비자한테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건강검진 내역부터 진료 그리고 투약 내역까지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몇 년치 기록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앱을 설치하시면 네. 건강검진 결과는 과거 10년, 10년. 그다음 진료 기록은 과거 1년인데 이상 소견들을 내가 계속 볼 수 있다 보니까 건강검진도 더 자주 받게 되고 운동도 좀 더 자주 하게 되고 식단도 조절을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개인의 그 건강검진 결과 플러스 뭐 가족력, 식습관 뭐 이런 문진을 통해서 질병을 예측하고 그 예측 결과에 따라서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죠. 너무나 사적인 개인 정보잖아요. 네. 정보 유출되지 않을까 그 걱정이 늘 있거든요. 근데 건강 정보라서 좀 더 걱정이 되는데. 맞습니다. 예. 이 데이터가 특히 민감한 의료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데이터를 회사에서는 안 가지고 있고 개인의 스마트폰에 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돼서 저장돼 있고 필요할 때마다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데이터가 필요한 수요기업이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그 요청 내용을 소비자한테 저희가 다 보내줍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오케이 하면 그때 데이터가 이렇게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검증을 해서 이 조건이 맞으면 바로 보상이 가고요. 소비자가 나의 데이터를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 얼마나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대표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앞으로 매우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헬스케어라는 건 결국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개인의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 제대로 추천을 해줘야 역할을 하는 건데 제대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데이터를 많이 제공을 해줘야 분석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소비자가 마음 놓고 본인의 건강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장시키고 싶다는데요. 앞으로의 성장성도 주목해봅니다. 이미 디지털 헬스케어가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던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그렇네요. 시간이었습니다. 이 점점 스마트폰이나 로봇이 나만의 주치 또 간병인 역할을 톡톡히 해줄 것 같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AI, 빅데이터 시대가 빨라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관심이 높아졌대요. 네. 좀 더 자세한 기술과 업계 동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 필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 서비스, 도대체 이게 뭐고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원래는 이제 의료 관련된 IT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분야였어요. 예. 왜냐하면 각종 이제 규제라든지 법적인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풀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감기와 같은 이런 간단한 진료에 대해서는 원격 진료가 현재는 이제 승인이 된 상태고요. 그뿐만 아니라 약을 살 때도 핸드폰 앱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이제 약을 주문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진료 기록들도 전부 다 이제 데이터화 시켜가지고서 개개인마다 맞춤형 이제 진료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될 거라서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 로봇이나 AI가 그럼 제 주치의가 되는 건가요? 그죠?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사람보다는 AI가 이제는 더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이게 이제 아랫배가 아프고 이제 스트레스성이 좀 많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모바일 앱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앱이 내 건강 상태를 계속 추적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걸 먹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게 된다면은 현재 상태를 같이 매핑을 해가지고서 지금은 바로 병원에 방문을 해야겠다. 혹은 주치의랑 상담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이 이렇게 곳곳에 활용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환경적인 변화는 휴대폰이라든가 스마트워치 같이 우리가 들고 다니는 물건, 이런 환경 변화가 중요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신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뭐 심박수도 체크하겠지만은 뭐 산소 포화도를 체크를 할 수도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뭐 폐혈증, 수면, 무호흡증도 이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더 특이한 게 나왔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예. 통해서 여기서 각종 센서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당뇨를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컨택트 렌즈랑 스마트폰이랑 예. 연결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안압을 측정해 주는 건가? 안압도 있는데 이 안에서 눈에 있는 분비물을 측정하는 거예요. 아. 분비물을 측정하는데 이게 렌즈 안에서도 예. 통신이 됩니다. 이야. 통신이 돼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온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센서들이 모집하는 것들은 전부 다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발전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빅데이터가 좀 기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가 이 의료 쪽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그만큼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이 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다른 쪽에다가 그대로 잘못 제공하거나 혹은 이제 배포가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 이걸 비식별화시키는 거죠. 거기서 또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재가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서도 이 전자의무기록 확대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네. 이 EMR이라고 하는 전자 의무 기록이라는 거는 각 병원마다 혹은 이거를 만들어내는 회사마다 자신만의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끼리의 데이터를 취합하거나 다른 병원들끼리의 이런 데이터를 취합하는 게 쉽지만은 않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하나의 이제 템플릿처럼 뭐 표준화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우선적인 것 같은데 예. 이 표준화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될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더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환자 치료와 예. 신약 개발이 있어요. 신약 개발을 할 때도 보통 뭐 9년,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런 AI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훨씬 더 짧게 1년에서 2년 사이로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다 보면은 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돈을 많이 벌겠죠. 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 분석이 나오고 결과물도 볼 수 있죠. 이 IT에 인공지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네.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들도 더 전략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네. 소장님 말씀 듣고 났더니 IT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시스템에 결부되면서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것 같긴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연령, 소득 등에 따라서 디지털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누군가에게 편리한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요. 이런 디지털 격차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모두의 경제. 오늘은 디지털 헬스 시장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들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것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지금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똑같은 현실 문제를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봤더니 야,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많았구나라는 사실도 오늘 알게 되고 그랬습니다.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보니까요. 기술 혁신이 또 많은 고민들을 해결하고 오히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네요. 그 속에서도 또 투자 기회가 있었네요. 네, 자 오늘 방송도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MBN 도너리 BFP 치고 구독하시고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도너리 비 해피.